오늘 제가 말씀드릴 산업은 소셜미디어, SNS 산업이고요. 그리고 기업은 하나 콕 집어서 스냅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스냅. 네네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오, 예. 스냅챗 할 때 스냅? 저도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만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약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모두가 다 아시는데 네. 사실 미국에서 정말 지금 미국의 제일 핫한 소셜미디어거든요. 틱톡 아니에요? 스냅입니다. 아, 틱톡은 죄송합니다. 저기 트럼프한테 한 번 맞아가지고 아, 그래 사라졌어요. 약간 좀 사라진 건 아닌데 이렇게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는 거. 그래서 외신 보도 볼 때 이제 가끔씩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좀 약간 유학생 뭐 그런 생활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지금부터 알아가는 생소하긴 걸로? 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핫한데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직관적이죠. 뭐 다들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프라인에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뭘로 소통하면 뭐 전화하겠어요? 다들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왜 웃으시죠? 우리 때는 전화했는데 그 전화해서 전화 예절 다 있어요. 다 휴대폰 시대죠. 저 누구누구네 집이죠. 저 누구누구 친구 누군데요. 저희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나이가 많으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이가 많으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저도 잠시만 끝나고 이야기하시죠. 저 밀레니얼 세대여가지고. 전 MZ 세대입니다. 그런가요? 난 X세대. 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제가 깔리네. 소셜미디어. 네네네. 전화할 수 없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가 몰리게 되고 그런 면에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더 딥하게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몰리는 소셜미디어 광고도 몰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뭔가 뉴스를 찾을 때마다 연합뉴스만 찾게 돼가지고 참 되게 고달픕니다. 자, 아무튼 미국 디지털 뉴스는 연합뉴스죠. 그렇죠. 연합뉴스. 뉴스는 연합뉴스죠. 네. 네.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매출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PPT를 띄워놔도 안 보이는 글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매출이 사상 최초로 TV와 신문 등 전통 매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런 전통 매체, TV, 신문, 라디오 매출보다 광고 매출보다 온라인 광고 매출, 디지털 광고 매출이 많아진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데 온라인 광고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온라인 광고 그 채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소셜 미디어도 있을 것이고, 뭐 넷플릭스 같은 OTT도 있을 것이고, 물론 넷플릭스는 광고를 하진 않지만, 뭐 팟캐스트도 있을 것이고, 배너 광고도 있을 것이고, 검색 광고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가장 핫한 채널이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본 결과 2020년 하반기에 약 150명 정도의 대기업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때렸더니 2020년 상반기에 어떤 온라인 광고 채널에 가장 많이 광고를 증액을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있죠. 소셜미디어. 네. 소셜미디어가 1등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 대기업 광고주들이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할 것이다. 가장 많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대기업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도 중궁했어요. 중소기업 광고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찾아봤죠.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네. 네, 보시죠, 사장님. 네. 240개 정도의 중소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도 일치합니다. 뭐냐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광고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셜미디어가 80%로 1등을 했고 이메일이 60%로 2등, 검색이 55%, 3등. 그러니까 이 2등이랑 3등이랑 좀 격차가 있죠. 80대 60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이 TV 광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돈이 너무 비싸니까요. 네. 소셜미디어가 아무래도 싸기도 하고 또 더 효율적이잖아요. 가성비가 훨씬 좋다.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비용적인 면에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성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가만히 됐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온라인 광고가 핫한데 그 중에서 소셜미디어가 제일 핫하다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죠? 네. 이렇게. 저는 특히 이 스냅이라는 기업에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아닌 스냅이라는 기업에 중공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아직도 인스타그램 제일 핫한 SNS잖아요. 근데 미국은 스냅이 제일 핫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일단 생략을 할게요. 네. 스냅이 어떤 플랫폼이냐? 네이버 스노우를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시면 스노우랑 거의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노우 아니면 사진 셀카 안 찍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가요? 그건 좀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네.
전 많이 잘하시네요. 봤는데.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과거가 좀 저런 의심되는데. 네. 어떤 필터 기능이 많은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필터 기능이 엄청나게 많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좌측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네네 그 보이는. 보이네요. 네네. 근데 스노우보다 이 스냅이 가장 돋보이는 건 AR 기반의 카메라 기술이 가장 글로벌리 어떤 SNS 플랫폼보다 양과 질면에서 돋보입니다. 최고예요. 그냥 뭐 어떤 SNS 기업을 가져와도 이 스냅의 AR 카메라보다 아직 기술이 덜 발전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하죠, 진짜. 스노우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놀고 있는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음에 나온 거는 제가 좀 쪽팔리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 남성은 누구죠? 접니다. 아니, 저예요. 저 초록색 캐릭터 근데 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AR 아. 카메라를 렌즈를 접목시켜가지고 만든 즉 제가 스냅을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희 정희석 기사님이 야, 좀 희생해서 좀 재밌게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찍어와가지고 닮았어요. 저기 어떤 의도로 말씀이신지. 오늘 저를 너무 많이 매기시네요. 네. 뭐 이런 게 있고 네. 재밌네. 뭐 버니 샌더스 저희 사무실인데 이렇게 버니 샌더스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고. 네? 방문하신 건 아니죠? 방문하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또 정희석 기사님 또 다시 저기 찬조 출연하셨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라고 그러는데 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분이 B인가요? 네네, 이렇게 마치 영상 통화하고 있는 것처럼 둘이서. B는 확실히 아니고요. 아미가 계시면 큰일 나겠다. 지민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B 아니고 지민이랍니다. 네. 자, 이거 접니다 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저런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거 한 8시쯤에 제가 혼자 찍어본 건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걸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1초에서 10초 정도 가량 인스타 라이브 있잖아요. 인스타 라이브래. 그 인스타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짧은 동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쪽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어느 정도 스냅이 어떤 플랫폼인지는 좀 감이 오셨나요? 저걸 찍어서 이렇게 어디 올리는 거예요? 스냅에 올리는 거죠. 네, 인스타랑 똑같아요. 스냅에 올리면 뭐 친구랑 공유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스포트라이트라고 지금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뿌릴 수도 있고 네,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놀이 문화처럼 정착을 했다라는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재밌겠다. 한번 써보면 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이랄까. 네,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넘어갈까. 제가 스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제 그냥 뭐 스냅이 어떤 플랫폼인지 소개해드린 거고, 제가 스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3가지가 있는데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가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 결과인데 2016년 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요 진한 파란색 선이 스냅챗인데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2021년 봄 결과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래프를 못 찾아서 그거는 첨부를 못 시켰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냅에서도 미국 내 전체 13살에서 24살 인구의 90%가 스냅챗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13살에서 34세 인구의 75%가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다. 침투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냅챗을. 이 어린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G세대랑 이 어린 친구들,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절반을 넘었어요. 51%. 부럽다. 환상적인 인구 구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세대, G세대와 밀레니얼의 소비 파워도 연간 1200조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3월 달에 1,400불씩 코로나 지원금을 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것을 세대별로 썼냐 안 썼냐, 또 뭐 저축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재밌겠다. 주식사를 했냐 안 했냐 나눠봤는데 돈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한 세대가 G세대예요. 돈을 두 번째로 많이 썼다고 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러게요. 네, 그것도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뭐냐? 스냅인 거죠.
그럼 스냅의 광고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봐서도 사실 이 스냅에 투자해야 될 어떤 이유 중에 한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구조 자체가. 네.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정신 차린 천재 CEO 에반 스피겔입니다. 이건 저 여자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미란다 커입니다. 네. 네, 옛날 올란도 블룸과 네, 결혼했던 맞아요. 슈퍼모델 미란다 커. 미란다 커가 올란도 블룸이랑 이혼하고 나서 조금 약간 여기저기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곳이 바로 이 에반 스피겔 스냅 CEO입니다. 네네. 이분은 1990년생이고요. 되게 어리신 분인데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수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고 네. 그리고 뭐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대학도 스탠퍼드에 진학을 했는데 뭐 모든 천재 CEO들이 다 그렇지만 21살 때 스냅챗을 창업을 하면서 자퇴를 했습니다. 아, 나 21살 때 군대에 있었는데. 저도 군대에 있었어요. 참 암담한 애들 소주 한잔 하시죠. 네, 그 엄청 멋진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그쵸. 승희 씨가 네. 다. 대학생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대학생이었어요? 나 21살이었는데. 아 잠시만요. 네, 계속 하시죠. 가시죠. 네. 이건 아닙니다. 확실히 정정을 하고 피디님 될것 이거 같아서요. 편집해주세요. 아니. 영상 올라갈 땐 편집하셔야 돼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자, 그 이후에 2017년에 27살이었는데 그때 이 스냅의 IPO를 성공을 하면서 억만장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니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때 스냅을 상장시키고 나서 평가 재산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재산이 억도 아니고 조 단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약간 맛이 갔어요. 그때부터. 캘리포니아에 원래 부자였는데 그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게 되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엄청나게 큰 대저택에 맨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마약하고 대마초 피고 그냥 뭐 여자들 잔뜩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때 상장을 했거든요.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없죠. CEO가 맨날 술 먹고 뭐 마약하고 파티하고 회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 1월, 2월쯤에 회사 주가가 거의 뭐 4불, 5불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지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갑자기 2019년 2월부터 정신이 확 들어요. 갑자기 무슨 만화처럼 정신이 확 들어와가지고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그동안 회사 망치고 있던 그 간신배 같은 진짜 만화처럼 다 쫓아내버리고 또 그동안 자기 일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의 맛이 가가지고 좀 멀리하고 있던 그런 원로들 있잖아요. 좀 오래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오래 사업을 하시고 좀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하면서 조언도 듣고 정신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광고 시스템들을 개선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또 어떤 혁신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그걸 증명을 하죠. 2019년 초부터 그런 노력이 있어서 2020년에 IPO 수준의 주가를 회복을 하고 이제 코로나 수혜를 입고 또 이 에반 스피겔의 많은 노력들이 곁들여지면서 2020년 코로나 저점 기준으로 거의 뭐 한 6배, 7배 상승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한 60불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한 뭐 이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6배, 7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반 스피겔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가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저 에반 스피겔도 공대 출신이에요? 디자인 쪽 전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전공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AR을 어떻게 저렇게 잘? 네, 계속 하시죠. 자기가 하진 않았겠죠. 아, 그래요? 네. 사람을 잘 부리나? 사람을 잘 부리는 그런 스타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AR과 이커머스의 결합이라는 건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구찌랑 스냅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내놓은 건데 이 이커머스의 사실 가장 큰 단점이 저희가 직접 착용을 해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알고 싶은데 뭔가 이 사진으로만 보면 그것도 사진들을 보면 다 모델들은 다 뚝뚝한 모델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랑 좀 다른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경험이 약간 있어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모델들 왜 다 180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작은 모델도 좀 그러니까 써야지. 머리 좀 크고 막 그런 사람들 써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스타일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집이에요 지금. 집에서 신상 구찌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게.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약간 이게 2020년 초의 영상에 사이즈가 이 사이즈 비교하는 영상이 허접하긴 한데 되게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제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정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커머스의 가장 큰 단점을 이 스냅의
고도 AR 기술을 통해서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단 이런 신발뿐만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제가 사진에 넣어놓은 것처럼 화장품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옷 쪽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2주 전쯤에 스냅이 그래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들고 제 셀카를 이렇게 찍어요.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I가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스냅이 인수한 기업이 AI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딱 분석을 해서 스타일링 분석을 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몰에 이런 티셔츠가 있고 이런 바지가 있는데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너 체형에 딱 맞고 너 스타일에 딱 맞아. 이거 추천해주는 앱이거든요. 그 스냅이 이걸 인수하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냐면 그러면은 그거를 옷을 누르면은 자기가 입어볼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스냅을 통해서 하면 이거 이쁘다 입어봐야겠다. 바로 자기가 입어볼 수 있게 그 상황에서 집에서 입어볼 수 있게 그런 플랫폼까지 자기들이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AR과 이커머스의 정말 궁극적인 결합을 추진할 수가 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매력적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포인트고 이거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광고 채널 다각화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채널 다각화. 지금 스냅이 아니라 2019년까지 스냅은 동영상을 뭐 제가 유저잖아요. 유저가 올리고 싶으면 1초에서 10초 딱 그것밖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10초에서 1분짜리 동영상도 올릴 수가 있고 이 디스커버는 뭐냐면 유저가 올리는 게 아니라 스냅이 자체적으로 그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3분에서 15분 정도의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뭐 드라마, 짧은 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디스커버만 잠깐 가져왔는데 뭐 코너 맥그리거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썽쟁이 사고뭉치 격투기 지금 은퇴했잖아요. 그분이죠. 그분의 뭐 삶이라든지 뭐 그분의 일대기라든지 은퇴 안 했어요. 은퇴 안 했나요? 네. 저는 왜 은퇴한 거라 했지? 경기 잡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은퇴 안 했다고 하네요. 네. 은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뭐 퀸 오브 스타일즈라는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뭐 도쿄 스타일즈라는 그 여자분의 또 일대기를 다룬 뭐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비디오를 올리면서 또 디즈니, 마블 이런 데랑 NBA 이런 데랑 비디오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굉장히 많은 뭔가 저한테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OTC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OTC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짧은 분량에 절대 15분을 넘어가지 않는 분량에 대부분은 다 3분에서 5분 사이예요. 맥시멈 15분 분량에. 그런 걸 통해서 유저들의 관심을 더 모으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핵심은 기존의 광고를 요만큼만 붙일 수 그 광고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으면 광고 채널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생기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광고 채널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맵스 이런 것도 뭐 저희 카카오 맵, 구글 맵이랑 똑같은 건데 스냅은 그런 게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 상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면서 광고가 이제 뭐 예전에는 1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광고를 받을 수가 있었으면 이제 2도 생기고 3도 생기고 4도 생기고 5도 생기고 광고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까지 이 가장 AR 기술이 좋은 AR 카메라 기술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까지 아직 스냅이 뭐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 메타버스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왜냐하면 2020년 기준으로 스냅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 유저들의 평균이 한 2억 7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21년에 3억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장 최고의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뭔가 메타버스 쪽에서도 포텐셜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되게 신기가 있으시네요. 제가 바로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래서 진행. 그러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글로벌 매출 성장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거고 좀 어려운데 초록색이 미국이랑 유럽의 유저의 성장률이고 요 까만색이 그 밖의 지역의 유저 성장률인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유저 성장률은 사실 그 초록색 선의 움직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정체가 돼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세에서 23세 미국의 인구의 90%가 이미 쓰고 있는데 성장을 해봤자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겠어요. 유저 기준으로는. 근데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성장이 굉장히 크게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고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저 측면에서는. 근데 오른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은 어디서 버는데 그 그래프예요. 근데 돈은 초록색이 굉장히 높죠.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네. 검은색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 뭐 브라질, 인도 이런 데서 유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못 벌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인터내셔널 익스펜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지역은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인도에서 틱톡이 금지가 됐어요. 중국이랑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2021년 1월에 인도 정부가 야 중국 관련된 앱들 50개 정지시켜버리고 그중에 일단 틱톡 무조건 쓰지 마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틱톡의 틱톡이래 스냅이 반사수혜를 누린 거죠. 그래서 2020년 4분기에 이 DAU 그러니까 유저가 지난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150%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인도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순위를 봤더니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보다 높고 인스타그램보다 높고 트위터보다 높고 그러니까 만약 이 인도가 지금 인구가 14억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에 지금 틱톡이 퇴출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상황인데 이 시장을 스냅이 접수할 수 있다. 엄청나게 또 인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돋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오늘 썰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2개 있는데 하나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인텔이고 두 번째가 스냅이에요. 적자네요. 적자죠. 근데 2021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60%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7년이 104% 성장하고 이때가 스냅의 가장 큰 전성기였어요. 근데 2018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EO가 맛이 가면서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2019년 초에 돌아오면서 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계기를 마련하고 2020년에 이제 46%가 찍혀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조금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2020년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너무 줄어들면서 17% 성장밖에 안 된 거고 3분기에 52% 성장을 했고 4분기에 62% 성장을 했고 요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이키처럼 요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 60% 성장이 예상이 돼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냅 CEO가 이건 저는 진짜 되게 크다고 봐요. 스냅 CEO가 2021년 2월에 올해 2월 말에 컨퍼런스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단 한 명의 유저가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스냅은 우리 광고 효율성 개선이라든지 뭐 광고의 혁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수년 동안 최소 50%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단 한 명의 유저가 최소 50%에 그것도 단 한 명의 유저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때리기 쉽지 않거든요. CEO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매력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아까 우리 열매 팀장님이 하신 질문인데 네. 그 스냅에도 결제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네요. 광고 다음은 결국 구매일 텐데 결제 기능 필요해 보인다고. 결제 기능을 자체적으로 도입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뭐 스퀘어라든지 페이팔과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건 관련해서 언급이 된 적은 네, 언급이 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근데 소셜 미디어와 그런 얼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 시스템이 파트너십을 맺고 결합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스냅이 워낙 뭐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가 많이 몰려있는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또 페이팔과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